BT입니다. 오늘은 고등 기본문법 중에서 이 삼형식 할 때, 삼형식이 어떻게 생긴 건데,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라는 게 오는 게 삼형식이에요. 목적어, object에서 이렇게 목적어. 이 목적어, 그 object라는 이 목적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듣는데, 그럼 목적어가 대체 뭐냐? 그런 것들을 잘 구분 못하고 아직도 이해 못하는 고등학생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말로 했을 때 뭐뭐을에 해당하는 말, 뭐뭐를 또는 뭐뭐을 이렇게 해당하는데 이런 게 다 목적어예요. 또는 뭐뭐에게 해당하는 말도 뭐 간접 목적어라 해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 목적어라고, 어떤 여기 뭐 어떤 이 주어 동사 외에 어떤 그 동작의 대상,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 목적어라 그러는데, 흔히 그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쉽게 생각해서 I buy 또는 저기처럼 I bought, 그 말 I bought, 내가 샀다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대체 뭘 샀는지 문장이 좀 불확실하죠, 불안전하죠. 그러니까 이 사다라는 동사, 뭘 샀는지 사다라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이렇게 와줘야 돼요. 그래서 I bought pants, socks and gloves 이런 것들, 팬츠, 바지, 삭스, 글러브 이게 이제 이 목적어, 보트란 동사의, 보트가 buy란 동사의 과거형이잖아. 이 동사의 목적어에서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에 있는 삼형식. 온라인은 그냥 어떤 이 부사니까 이 문장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거 아니고 그냥 이건 수식어 중에 하나니까 삼형식. 그 밑에도 I don't trust, 나는 믿지 않는다. 뭘 믿지 않는다는지 그 믿다라는 동사에 대상이 없다는 거죠. 언론에 해당하는 대상이, 여기 information, 정보를 믿지 않는다 해서 정보를 믿지 않는다, 뭐뭐를 해서 이게 언론에 해당하는 목적어. 어디서부터 오는 정보? From television advertisement, 즉 TV 광고로부터 오는 정보. 이 뭐 from 이하부터는 그냥 다 수식어고, 이 TV 광고로부터 오는 그 정보를 I don't trust, 나는 믿지 않는다 해서 이때 문장의 목적어는 information, 이게 목적어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했을 때 그 동사의 대상이 되는, 우리식으로 뭐뭐 을ler이나 에게에 해당하는 말이 목적어. 여기에 크게 적혀있는 예문을 봐도 collaboration, 협력이, collaboration이 produce, 뭐를 만들어낸다라는 건데 뭘 만들어내는지, 만들어내다 생산하는 이 동사에 목적어 빠져있죠. 뭐 the non-result, 결과를 해서 결과를, 뭐뭐를, 을ler에 해당하는 result가 목적어요. that는 그냥 그 result 보여주는 수식어고, 그러니까 협력이 더 나은 결과를 produces,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런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에 있는 삼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문장을 보면서 아, 이게 목적어구나 하고 자꾸 목적어 찾아내는 걸 습관을 키워야 돼. 여기 지금 레벨업에 보면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역할로 명사가, 왜 목적어는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투부정사고 동명사고 또는 명사절 이런 것도 다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they want, 그들이 원한다. 뭘 원해? 원하다라는 이 동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온 거죠. To visit an art exhibition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art exhibition, 미술 전시회에 방문하기를, 원한다 해서 뭐뭐 하기를 원한다 해서 이 투부정사 이하가 다 want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목적, 이게 투부정사 명사절 용법 중에 목적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또는 어떤 명사절 접속사 이하가 있거나 의문사 또는 접속사 이하가 또는 관계대명사와 이하가 있거나 명사절 이 전부 다 문장에서 목적어 또는 주어 자료로 다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밑에 보자고. 이런 문장들 보면서 이게 조금 간단한 짤막짤막한 문장들에서 내가 여기서 목적어가 뭔지 찾아내는 거, 그 정도 조금씩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긴 문장들에서 복잡한 문장에서 찾아내는 거죠. 자, 이거는 Jenny played. 제니가 플레이했다. 뭐 놀았다. 또 뭐 게임을 했다. 무슨 게임? 뭐뭐를 해당하는 그 테니스가 목적어죠. 이게 목적인 경우 테니스가. 제니 친구들이랑 테니스를 했다 해서 테니스를 이게 지금 목적어. with a friend은 그냥 수식어요. 2번은 many students were late for class.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늦었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목적어가 없어. 뭐을ler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다고. 우리식으로 해석해도 뭐을ler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는 거고, 문제 형식을 따져도 many students were, 많은 학생들이 주어 동사, 그리고 late, 늦은이라는 형용사가 보호로 온 이행식 문장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늦었다라고. 그 주어 동사 late, 늦은이라는 형용사가 보호로 온 이행식이에요. 을ler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는 문장, 삼형식이 아니라고. 그 밑에는
They painted their house. 그들이 painted, 칠했다. 뭘 칠했는지. 집을, 그들이 집을, 뭐뭐를 해당하는 말이 있죠. 여기 있는 the house, 이게 목적어. 그들이 자신들의 집을 언제? last weekend. 이거는 뭐 지난 주말에서 시간을 나타낸 수식을 뿐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한 삼형식이 되는 거죠. The house, 이게 목적어. 4번은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e novice, 그 초보 musicians, 음악가가 became, 뭐뭐가 됐다 해서 주어, 동사, 그리고 뭐뭐가 되다라는 became 요 뒤에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가 보호로 와서 쓰이는 이거는 이형식 문장이지. 이 문장의 목적어는 없어. 4번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초보 뮤지션이 아주 마스터 오브 첼로의 마스터가 대가가 되었다 해서 주어 동사 보호 명사가 이제 이 주어를 보충시하면 주격 보호로 쓰이는 거는 왜 형용사가 보호를 수도 있고 명사가 보호를 수도 있다고 했죠. 대신에 부사고 만든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보호 있는 이건 이형식이니까 여기는 목적어 없다고. 그 밑에는 we discover 우리가 발견했다 뭘 그의 아이디어를 뭐뭐를 을레당하는 목적어가 있죠. We discover new ideas, informations, inspiration. 이게 지금 목적어가 우리가 뭘 발견해? 새 아이디어, 정보, 그리고 inspiration, 영감을 발견했다 해서 여기까지 new ideas, information, and inspiration 여기까지가 다 목적어겠죠. 뭐를 통해? reading, 독서를 통해. 이건 그냥 수식을 뿐이야. 그 주어 동사, 목적에 있는 삼형식. 여기 지금 new ideas부터 시작해서 inspiration까지 이게 목적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문장에 뭐 우리말로 했을 때 을레에 해당하는 거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이런 것들 조금 짤막한 이런 문장들에서 목적어를 찾을 수 있으면 충분히 긴 문장에서도 목적어 찾을 수 있어. 근데 이런 말들을 통해서 목적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는 연습도 안 하고 맨날 목적어에도 목적어가 뭐야 대체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아마 영어 시간에 뭐 중학교 때 학생들이 뭐 목적어가 어떻고 보호가 어떻고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막 멍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혼도 많이 나고. 우리처럼 뭔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어떤 여건이 좀 열악할 때보다 지금은 훨씬 배울 수 있는, 알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잘 갖춰져 있을 때는 조금만 자기가 더 노력하면 이런 목적어란 개념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그 밑에 보면 자, 나는 나의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자, I 주어고 보내다 sent 뭘 보내? 이메일 해서 여기 on email 이게 목적어요. 보내다 한 동사의 목적으로 뭐를? 이메일을 보냈다 해서 을레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이메일이요. I sent an email to my colleague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밑에는 해변에서 on the beach 해변에서 아이들과 부모는 모래성을 쌓았다. 아이들과 부모는 해서 어떻게 해? The children and their parents. 여기까지 이제 주어겠죠. 아이들과 부모들은 뭐. 그 다음에 동사로 built.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는 거. 만들다는 동사의 목적으로 sand castl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목적어는 sand castle. 이게 목적어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삼형식이 되는 거죠. 3번 나는 이번 학기에 한국문화 통계학을 수강했다. 이번 학기 this semester가 학기 이번 학기에 내가 한국문학과 통계학을 수강했다. I 집어쓰고 수강하다 하는 단어 뭐 들었다 해서 took 쓰면 되겠죠. I took 뭘 들었다고 이 듣다 뭐 수강하다 이런 뜻의 이 동사의 목적어가 이 뒤에 있는 것처럼 뭐 한국문학 Korean literature and 그리고 또 뭐 통계학 statistic 이게 목적어예요. I took Korean literature and statistics this semester. 그래서 이 문장의 목적어는 Korean literature 한국문화 그리고 and statistic 이 통계학 이게 목적어. 그러니까 어떤 동사, 뭐 수강하다, 듣다라는 이 took, take의 과거죠. 이 동사의 과거, 이 동사의 목적으로 Korean literature and statistics 이게 온 거예요. 그 밑에 우리는 저녁으로 피자를 시켜서 그걸 맛있게 먹었다. 저녁으로 피자를 시켜서 일단은 we 주문하다 해서 order 쓰면 되겠죠. We ordered.
뭘 주문했는지, 주문하다는 동사의 목적으로 피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목적어, 앞에 문장의 목적어는 피자죠. We ordered. 여기까지만 적어놓으면 우리가 주문했다. 대체 뭘 주문했는지. 그러니까 주문하는 동사의 대상, 목적어가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we ordered pizza for dinner. 저녁으로 피자를 주문하고, 그리고는 또 맛있게 먹었다 해서 여기 이제 enjoyed 과거형으로 enjoyed 뭘? 피자를 해서 그 피자를 it 대명사로 받아서 enjoyed it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 두 문장 and 앞뒤로 이렇게 두 문장의 목적어로 여기 피자 목적어, 요것도 enjoy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it 이렇게 써서 we ordered pizza for dinner and enjoyed it 이렇게 써서 우리가 피자를 저녁으로 주문해서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장에서 어느 게 목적인지, 왜 주어 동사가 뭔지를 못 찾는 애들도 많이 있어. 그래서 뭐 I'm a student 이렇게 적어놓으면 여기서 주어를 찾아보라 그러면 student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 중학교 1학년도 아니고 고등학생인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문장 구조에 대해서 모르면 솔직히 해석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짧은 문장을 통해서 지금은 오늘은 3형식을 봤지만 저번 시간에 1형식, 2형식 이런 것도 솔직히 설명 들으면 되게 좀 따분하고 지겨워. 재미없고. 근데 이런 어떤 문장 구성 어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그 문장 형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알고 어느 정도 좀 머릿속에 그러다 문장 형식이라는 거, 뭐 1형식도 그렇고 2형식도 그렇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목적어 이런 말이 무슨 소리인지, 뭐 보호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런 어떤 개념을 알고 있으면 훨씬 혼자 뭐 수업 학교에서 들을 때도 훨씬 더 이해를 잘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학원에서 들을 때 아니면 막 그렇게 숙제 지가 막 문제 풀거나 뭐 할 때도 문장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워져. 문장 구성 요소를 모르면 뭐 목적어가 뭔지 부호가 뭔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으면 진짜 뭐 그림 읽는 거나 그림 해석하는 거나 똑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라는 거, 동사의 대상, 우리말로 뭐뭐을 또는 뭐뭐에게 해당하는 말이 목적어라는 그 정도의 어떤 기본 개념만 알아놓고 그냥 문장 볼 때마다 예를 들어 나 그 사람 좋아한다. I like him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 I like him에서 어느 게 목적어겠어? 어떤 애들은 I가 목적어를 하겠지. 이 주어 동사고 좋아하다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힘, 이 목적어가 힘이 목적어요. 인칭대명사 목적격 힘 이런 거 인칭대명사 이게 변화, 뭐 주격이니 뭐 소유격이니 목적격이니 그런 거 할 때 외웠을 텐데 또 다 까먹어서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목적어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어떤 기본적인 개념 알고 넘어가면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꼭 알고 넘어가고. 자, 조금 더 한 페이지만 더 보죠. 자, 여기 뭐 주의해야 될 뭐 주어 동사니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이 형식 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비슷하게 생겨서 형태랑 의미가 비슷한 이런 단어들이 있어. 여기 지금 보면 lie란 단어 보통 거짓말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이 lie가 이렇게 어디에 놓여있다 또는 눕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요 3단 변화 lie, 과거형 lay, 과거분사 laying 요 3단 변화 이거랑 lay라는 타동사가 있어. 뒤에 목적어 필요한 타동사 뭐 놓다, 두다 이런 의미로 쓰는 이 타동사가 있다고. 이 lay라는 단어는 또 3단 변화가 다르죠. lay 이게 동사 원형 즉 현재형이고 과거형은 laid, 과거분사도 laid. 그래서 이 lay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그게 lay라는 단어가 쓸 자리인지 아니면 정말이지 뭐 laid 이 과거형 lay의 과거형 laid가 쓸 자리인지 그거 이제 해석해 봐서 이렇게 눕다나 놓여있다 이런 뜻으로 썼는데 동사 과거형으로 쓰면 lay를 쓰는 거고, 아니면 어디에 놓다 두다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lay가 쓰였으면 과거형으로 쓰였으면 틀리겠죠. 그때 lay가 아니고 laid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3단 변화랑 비슷하죠. 그런 거 조심하라는 거고. 또 이 rise란 단어랑 raise란 단어. rise 오르다 또 오르다 자동사요. raise는 뭐뭐를 들어 올리다라는 목적어 필요한 타동사요. 그래서 rise의 3단 변화, rose, rise. 그리고 raise는 그냥 주식 변화로 변하니까 뒤에 d만 붙여서 raised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정말 잘 아는 sit, 이 앉다라는 이 앉다라는 자동사랑 그리고 sit라는 이 단어. 우리는 보통 sit, 좌석이라는 명사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게 동사로 쓰면 뭐뭐를 앉히다 해서 타동사야, 타동사. 그래서 sit라는 요 단어도 동사로 써서 이건 뭐 불규칙 아니고 규칙 변화로 sit 이렇게 과거분사 되니까 뭐 싼단 변화는 외우기 쉽고, 대신에
이 sit가 동사로 써서 뭐뭐를 앉히다 하는 타동사로 쓴다는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중학교 때는 이런 게 sit가 동사로 쓰는 문장 뭐 거의 볼 일이 없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sit가 동사 여기 지금 그래서 어떤 축제 시험에 나오면 정말이지 sit를 쓸지 아니면은 뭐 이 sit를 쓸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사인 sit를 써야 될지 아니면 뭐뭐를 앉히다 하는 타동사 sit를 써야 될지 그런 거. 완료 쓰여서 케이스도 진짜 뭐 set을 써야 될지 아니면은 seated를 써야 될지 뭐 그런 거 구분하는 것들이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뭐 rise, raise도 똑같아요. rise를 써야 될지 아닌지 raise를 써야 될지 아닌지 그런 거. 자 밑에 보면 이런 거 해석해보면 보죠. 그녀가 어디에? 그녀가 to her parents about a grade. 자기 성적에 대해서 부모에게 이거는 거짓말했다는 소리일 테니까 라의 과거형 그냥 규칙 변화로 라이드 쓰는 거 맞겠죠. 그 밑에는 그녀가 소파에다가 코트를 이렇게 놓아뒀다라는 소리죠. 놓다두다는 뜻의 레이의 과거형인 레이드를 써야 돼. 여기 만약에 레이드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 레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다. 그럼 틀렸다는 거. 이 라이의 과거형 레이를 적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뭐를 두다 놓다라는 어떤 타동사 레이에 과거형 레이드가 적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이 뭐야 자동사가 어떻고 타동사가 어떻고 너무 헷갈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요 3단 변화 다른 거 특히 라이 레이 레이 이런 말 아니 rise rose rise 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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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 이런 것들 많이 보니까 아 이런 게 비슷하고 뜻이 요게 차이가 좀 있구나 하고 지금이라도 좀 생각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두는 거랑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난 한 번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차이가 나니까 조심하라고. 그리고 또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언뜻 보면 뒤에 전치사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치사 안 쓰는 단어들. 여기 지금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단어라고 이렇게 타동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적 앞에 꼭 전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전사가 없어도 되는 즉 목적 앞에 전사가 필요한 이런 어떤 자동사하고 타동사 이런 자타동사 이런 것들 말할 때 좀 어렵잖아. 그냥 쉽게 생각해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단어가 타동사 목적 없어도 되는 단어가 자동사.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뭐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뒤에 꼭 전치사가 올 것 같은데 전치사 없어도 되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보는 이런 marry 같은 단어, 결혼하다 이런 단어. 누구누구랑 결혼하다 하면 누구누구랑 함께 같은 이 with라는 이 전치사를 꼭 쓸 것 같은데 안 써. 그리고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나랑 결혼해 달라고 막 어떻게 팻말에 써놓거나 아니면은 막 그렇게 폰에다가 그렇게 막 결혼해 달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marry with me가 아니고 marry me 이렇게 적는다고. marry me. marry me라고 노래 제목도 있는 것 같은데. 가요 노래 제목 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또 언뜻 보면 어디 들어가다 할 때 enter도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해서 into가 들어갈 것 같지만 전수 없다는 거. 또 어디에 다가가다 접근하다 할 때도 to라는 전사가 있을 것 같지만 없다는 거. 어디에 답하다 할 때도 to라는 전사가 있을 것 같지만 없다는 거. 또 reach 이런 단어도 arrive랑 reach랑 같은 의미죠. 어디에 도달하다 이러다. 근데 arrive는 뒤에 at나 아니면은 뭐 in이나 이런 전사가 필요하다고. 대신에 리치 어디에 도달하다 이 리치는 뒤에 전치도 없어요. attend도 어디에 참석하다 해서 attend at 또는 in에서 전치가 있을 것 같지만 없다고. resemble이라는 단어도 잘 나와요. resemble도 뭐 닮다라는 소리인데 누구누구랑 닮았다 해서 그 위대한 전치가 있을 것 같지만 없다는 거. 뭐 discuss도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는 소리니까 뭐뭐에 대해서 해서 어떤 about 같은 전치가 있을 것 같지만 없다는 거. 물론 저 survive도 뭐로부터 살아남다 해서 from이라는 전치가 있을 것 같지만 없다는 거. 이런 거 꼭 뒤에 전치사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애들. 특히 아까 봤던 것처럼 approach, enter, reach, marry, resemble 이런 단어들 정말 뒤에 꼭 전치사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이런 단어들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뭐 모의고사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뭐 문법 문제로도 당연히 잘 나오고 학교 시험 범위 내신에 들어가면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expert traveler 그 전문 여행가가 approach to 어디에 to 전서 없어도 된다는 것도 edge of the volcano 그 화산의 그 가장자리에 approach 다가갔다 해서 approach도 어디에 다가가다 해서 전사 to가 있을 것 같지만 없다는 거. 그 밑에도 we can reach 뒤에 전사 없어. we can reach Seoul 우리가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 어떻게
by a direct flight from New York. 뉴욕으로부터의 어떤 직항편, 딴 데 그치지 않고 바로 오는 직항편을 타고 서울에 도착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뒤에 꼭 전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전사 없는 애들, 이런 애들 되게 시험에 잘 나와. 뭐 이게 뭐 타동사니 자동사니 그런 거 옛날 같으면 저희는 학교 다닐 때 몰랐으면 쌤들한테 무지 혼나고 뭐 자동사 타동사도 더 나눠가지고 뭐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그렇게 복잡하게 했지만 요즘은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고 단순하게 그냥 뒤에 전사가 올 것 같은데 전사가 없는, 전사가 필요 없는 단어들 요 몇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볼까요? 이게 중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기본 문법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중학교 때 다 했다고 생각하고 중학교 때 가르쳐 줄 만한 기본적인 문법은 고등학교 때는 안 가르쳐줘. 고등학교 문법 책에는 그게 안 나와 있다고. 그래 보니까 이렇게 중학교 문법이 조금 부족한 애들은 갑자기 고등학교 문법 아무리 뭐 기본 문법 책이니 어쩌니 그래놔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해가 안 될 때는 중학교 걸 좀 봐야 돼. 어차피 뭐 자기 혼자 원래 집에서 보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이렇게 제가 뭐 올려놓은 중학교 뭐 문법 영상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자기 혼자 폰으로 그렇게 조용히 보면 되는 거니까 창피할 일도 없잖아. 그래도 이제 그런 거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꼭 중학교 과정이라도 보고 다시 보고 고등학교를 봐야지 같이 도움이 되는 거죠. 나 고등학생인데 쪽팔리게 어떻게 중학교 걸 보고 있냐.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자, 이것도 rose나 raise다. rose가 왜 rise 자동사 오르다 또 오르다 rise의 과거형이죠. 그럼 rose를 쓸까 아니면 raise 쓸까? 물론 이게 rose가 rise의 과거형인지 모르면 이게 장미 rose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거는 내가 손을 들어올려서 내 친구들에게 인사했다. 이거는 지금 들어올리다라는 타동사 raise의 과거형 raise를 써야 되겠죠. rose가 아니고. rose 같은 거는 이제 해가 떠오르다, the sun rose 이렇게 해서 해가 떠올랐다. 그러니까 또 어떤 뒤에 얼려내나가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그런 자동사요. 이거는 my hand, 내 손을 뭐뭐를 얼려내다가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 raise를 써야 돼. 해석해봐도 raise가 들어올리다, rise는 떠오르다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이거는 sit 과거형은 set일까 아니면 뭐 앉히다, 뭐뭐를 앉히다라는 sit의 과거형은 sit일까. 이거는 그가 조용히 소파에 지가 앉은 거니까 자동사 sit의 과거형인 sat 쓰면 돼요. He sat silently on the sofa. 어떻게? With his dog at his feet. 뭐 개를 자기 발 있는 부분에 두면서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는 소리예요. 3번은 because he was tired. 피곤했기 때문에 he lay냐, laid냐. 여기 보면 all evening, 저녁 내내 침대에 누워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눕다라는 의미, lie가 눕다라는 의미로 쓴다 그랬죠. lie의 과거형 lay, 과거분사 laid, 과거분사 lay인처럼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lie, 눕다라는 lie의 과거형인 lay가 여기 써야 되는 거. laid는 뭔데? laid는 이 lay, 어디에 놓다 두다. 이건 눕다가 아니고 어디에 놓다, 어디에 두다. 이런 뜻의 놓다 두다라는 단어에 과거형 laid, 과거분사 laid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은 해석해봐도 그가 저녁 내내 침대에 누워있었다 해서 눕다라는 동사에 과거형이 와야 된다고. 그러면 눕다, lie의 과거형인 lay가 들어가야지. 어디 놓다 두다라는 lay의 과거형인 laid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거 두 개도 정말 시험에 잊혀질라 하면은 한 번씩 모의고사에 아니면 수능에 나오고 그러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attended 어디에 참석하다 해서 꼭 전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하지 않는 단어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I attended our school anniversary event. 학교 뭐 어떤 개교 기념일 행사에 참석했다는 죠. anniversary가 기념일이죠. 1년에 한 번 있는 기념일. 자, B번도 그럼 보면 어떨까? 법상 옳으면 동글뱅이, 틀리면 꽃표. 자, this coffee shop, resemble도 닮다 해서 꼭 위에 누구누구를 닮았다, 뭐랑 닮았다 해서 위드 전사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없다, 전사 필요 없는 단어라 그랬죠. This coffee shop, 이 커피숍이 resembles an antique house. 어떤 오래된 집, 아주 오래된 그런 어떤 이 집을 닮았다. 오래된 앤틱이라고 해서 뭐 올다고는 의미가 달라. 이거는 앤틱은 오래되면서도 좀 고풍스러운, 좀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의미의 앤틱이죠. 자, 그 다음 marry him에서 married him 목적어 바로 온다 그랬죠. 이건 맞아. 그래서 she married him. 그랑 결혼했다. 왜? Because they shared common interests and hobbies. 이건 이제 share, 공유하다 뭐를? 공통의
관심사, interest랑 hobby, 취미를 공유했기 때문에 이건 주어 동사 목적어에 있는 삼형식. 여기 지금 common interest and hobby 이 부분이 목적어죠. 3번은 we heard it, 우리 서둘렀다. 그렇지만 the concert already start. 콘서트가 벌써 시작했다. 이 주어 동사 1형식이에요. 언제냐면 1형식 문장이에요. 언제? when 뭐 했을 때? 우리가 그 콘서트홀에 도착했을 때 리치드의 뒤에 어디에 도착하다 해서 꼭 전사가 있을 것 같지만 전사 없는 단어라고 그랬죠. 이건 맞게 쓰는 거. 리치드에 뭐 H나 in이나 전사가 있으면 틀린 거. arrive는 뒤에 H나 in이나 이런 전사가 필요하지만 리치는 전사가 필요 없다 그랬죠. 이런 거 꼭 볼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은 every visitor should fill out. fill out이 작성하다는 소리. 작성하다. 모든 방문객들이 뭐를 작성해야 돼? 그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 폼을. 그러면 작성하다 동사의 목적어로 뭐뭐을를 해당하는 이 목적어로 더 form 온 거죠. 이 3형식 문장이에요. Every visitor should fill out the form. 뭐 하기 전에? Before, 뭐 방문객이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he or she 있어서 그 방문객이 뭐 하기 전에 그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enter는 뒤에 꼭 전사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해서 into가 들어갈 것 같지만 전사 필요 없고 enter the building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into 적혀있는 이 부분을 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5번 Please lay your coat nicely in the drawer. drawer란 말 이렇게 서랍이란 소리죠. 서랍에다 네 옷을 nicely하게 곱게 놔두라. 그럼 놓다 두다 이런 단어를 써야 되겠죠. 놓다 두다가 아까 lay가 어디 놓다 두다라는 소리. 이 lay가 또 이렇게 어디 눕다라는 단어의 과거형도 lay가 있지만 이거 의미상으로 봐도 해석해보면 그 서랍에다가 네 옷들을 예쁘게 nicely하게 놔두라니까 놓다 두다라는 lay라는 타동사 그대로 쓴 거 맞죠? 그래서 이긴 lay your clothes nicely in the drawer 맞다고. 그러니까 해석해서 어디 눕다라는 뜻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어디 놓다 두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지 그거에 따라서 저 3단변화 lay의 3단변화 그리고 lay의 3단변화 맞게 적어두면 되는 거예요. 알면은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르면 되게 헷갈리고 되게 막 외울 것도 많아 보이고 되게 귀찮아 보이는 게 이 문법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요. 뭐 아주 거창한 문법 이런 것들보다 이런 거 동사 뒤에 요 전치사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는 거 approach 뒤에 to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는 거 enter 뒤에 into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very 뒤에 with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런 것들이 더 시험에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둬야지 자기가 뭐 시험 칠 때 학교 내신이든 아니면은 뭐 모의고사든 정말 문법 문제에 대해서 더 자신감이 생겨. 막 나는 괜히 막 어려운 거 가정법 나 무슨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고. 뭐 현재 완료 수동태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런 거보다 이런 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정말이지 너무 힘들지 않게 문법을 그냥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기본적인 거 이렇게 꼭 그래도 어느 정도 들으면 조금 알만한 거 이런 것들 꼭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눈에 익숙하게 둬야지 꼭 한꺼번에 다 기억한다, 외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열공하라고.